여러분, 고양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쁜 고양이 나만 없어 하고 계신가요? 고양이와의 행복한 상상 뒤에 생각지도 못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서 고민 중이라면 딱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제가 7년 동안 3냥이 함께 살아보며 느낀 단점들을 보시고 극복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6가지를 다 듣고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집사가 될 최소한의 마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털과의 무한전쟁. 여러분의 검은 옷은 이제 안녕입니다. 제 옷장엔 검은색 옷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아껴둔 검정색 니트를 입었는데 현관문을 나서려 거울을 보니 옷 전체에 냥이들의 털이 훈장처럼 박혀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양이 털은 옷의 일부가 되는 거라는 걸요. 청소기와 돌돌이는 이제 저의 가장 중요한 용품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돌돌이 밀고 청소기 돌리고 퇴근해서 또 돌리고 이 짓을 7년째 매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털은 구조상 섬유조직 사이에 아주 잘 박히는 형태입니다. 특히 정전기가 발생하는 니트나 면소재는 털 자석이나 다름없죠. 청소기를 매일 돌려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간 때문이 아닙니다. 바닥에 떨어진 털이 공기 중에 다시 부유하며 집사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돌돌이와 청소기, 이 2가지 장비는 집사의 생존 키트입니다. 고양이 털은 빠지는 게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두 번째, 무너진 수면의 질. 바카의 새벽 알람과 습식캔의 저주. 저도 처음엔 고양이와 함께 잤었는데 양이가 옆에 있으니 뒤척이지도 못하고 깊게 잠들기 어려워 일에 지장이 생겨 분리수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적응되면 집사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 바카입니다. 새벽마다 문 앞에서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몰라요. 진짜 그냥 야옹이 아니라 악을 질러요. 처음엔 안쓰러워서 새벽에 습식캔을 한두 번 줬는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바카는 울며 맛있는 게 나온다고 완벽하게 학습해버린 거죠. 그날 이후 바카의 새벽 알람은 더 지독해졌습니다. 결국 제가 결단을 내렸죠. 우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습식캔 시간을 오후 시간으로 완전히 바꿨고 이제야 겨우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한참을 고통받았지만요. 이건 전형적인 오퍼런트 조건 형성 사례입니다. 특정 행동 뒤에 보상이 주어지면 그 행동은 강화되죠. 고양이의 야행성 본능과 집사의 보상이 만나면 수면의 질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분리수면을 하더라도 이런 습관을 잘못 들이면 집사의 건강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해결 방법은 있지만 서로 맞춰가는 단계의 고통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행 금지령. 홈캠만 들여다보는 홈캠 중독자. 고양이와 함께한 뒤로 7년 동안 제가 마음 편히 1박 이상 외박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화장실과 밥이에요. 고양이는 깔끔쟁이라 화장실이 조금만 지저분해도 바로 시위를 하거든요. 사료랑 물은 부족하진 않을까? 혹시 어디 아파서 쓰러져 있진 않을까? 밖에서도 10분에 한 번씩 홈캠을 켭니다. 카메라 너머로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 여행이고 뭐고 당장 집으로 뛰어가고 싶어집니다. 고양이는 영역에 매우 민감하며 자신의 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에 큰 불안을 느낍니다. 특히 물과 사료의 신선도는 건강과 직결되죠. 집사의 부재는 고양이에게 환경적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고양이의 행복과 맞바꿀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며 도움이 될 방법도 있지만 집사와 함께 있는 것만큼의 안정감도 없고 집사 또한 안심이 되질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죠. 네 번째, 화장실 냄새와 사막화. 매일 쓸고 닦는 화장실 청소부. 고양이의 가장 큰 장점은 화장실 교육이 거의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뒤처리는 온전히 집사의 몫입니다. 매일 발바닥에 밟히는 화장실 모래알갱이는 각오해야죠. 우선 고양이의 소변과 대변을 치워주고 모래를 채워주고 모래를 갈아주고 뒤처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냄새입니다. 고양이의 대소변 냄새는 생각보다 훨씬 지독합니다. 화장실을 매일 자주 치워주지 않으면 집안 전체에 지독한 냄새가 배 뿐만 아니라 고양이들이 화장실 사용을 거부합니다. 지저분한 화장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구석에 실수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집사의 게으름 탓이라는 자책이 들죠. 고양이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 있어 암모니아 냄새에 예민합니다. 화장실 위생은 고양이의 비뇨기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화장실이 불편하면 고양이는 배변을 참게 되고
이는 방광염 등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매일 화장실을 캐는 건 집사의 의무이자 고양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것은 집사의 외출과도 직결되니 더욱 중요한 문제랍니다. 5번째, 놀아주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고양이의 삶의 질 향상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 고양이 놀아주기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강아지처럼 산책도 안 하는데 대충 낚싯대 조금 흔들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퇴근하고 녹초가 되어도 고양이 사냥놀이는 걸으면 안 됩니다. 고양이에게 본능인 사냥놀이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에너지가 발산되지 못하면 밤에 우다다가 더 심해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결국 집사와 고양이 모두의 삶의 질이 나빠지거든요. 특히 저처럼 벵갈냥이들과 함께 한다면 더욱 각오해야죠. 넘치는 체력을 다 받아주다간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놀아주는 것도 방법이 있고 양이들마다 맞춤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집을 비울 때도 심심할까봐 걱정이고요. 저는 그래서 자동 장난감은 이것저것 많이도 써보고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분명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집사의 손길만큼 좋은 것은 없다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사냥놀이는 필수라는 것과 양이와 친해지고 유대감을 쌓는데 이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6번째, 경제적 압박.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고양이와 집사 모두가 힘들 수 있습니다. 사료, 간식, 모래 같은 고정비는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매달 통장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장난감이나 스크래처만 보면 사고 싶어지고 꼭 필요하기도 하죠. 게다가 필요한 것들은 캣타워, 캣틸, 숨숨직 등등 얼마나 많은지 고양이는 가슴으로나 지갑으로 모신다는 말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금액이 나가는 병원. 저는 첫째 뱅순이가 아파서 응급실을 자주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본 병원비도 비싸지만 응급실은 더욱 심하죠.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는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경제적 고민까지 해야 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고양이의 수명이 15에서 20년인 점을 감안할 때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은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을 훌쩍 넘습니다. 경제적 준비 없는 입양은 결국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7년 동안 겪은 고양이 집사의 진짜 현실입니다. 너무 겁만 들인 것 같나요? 겁줄 게 더욱 많은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충을 이겨낼 만큼 고양이는 사랑스럽지만 그 사랑에는 책임이라는 아주 무거운 대가가 따릅니다. 저한테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일상일 만큼 더한 큰 행복을 준답니다. 집사님들이 생각하는 단점은 무엇인가요? 입양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7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 특히 저를 놀이지옥에서 구해준 꿀템들과 효율적인 케어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